임야입니다. 17,000평입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가 9,124평이 있습니다. 감정가 11억짜리고 시가는 242억 이상 합니다. 땅 활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함께 드립니다. 입체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공매방송 땅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얘기를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등급 평가 같이 해드리고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세한 설명을 모두 입체적으로 드립니다. 해당 물건 대단한 땅인데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입니다. 여기서 해당 물건지까지 5분 거리에 있고요.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고 고층 건물이 들어와 있고 부지가 새로운 계획도시로 진행이 되는 중인 바로 옆에 있는 임야 자연 속에 있는 땅입니다. 앞으로 미래 투자가치 대단하죠. 앞은 탁 트인 농경지, 개활지 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시야도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 물건지까지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고 앞은 농경지대 확 트인 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5분도 안 걸리고요. 옆에는 자연취락지구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고 이 옆에는 헬기장이 있는 높은 고층 빌딩이 들어왔고요. 그 옆에는 아파트고 새로운 계획도시로 땅 부지 조성도 함께 진행이 되면서 이미 기반시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있다는 거는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가 있다는 거는 이미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개활지 뷰, 그 너머는 산뷰, 전경도 아주 훌륭합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농경지 쪽에서 땅을 바라다 보면은 전체적인 지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높은 산이고 그 앞에 낮은 산으로 해당 물건지는 분지형으로 아늑하게 능선에 둘러쳐진 여기는 이미 부지 조성이 토목이 완료된 앞부분 계획관리가 포함이 된 땅이고 참나무류가 환경 1등급으로 지름 30cm 이상 41년 50년 차 나무 자원도 아주 상당히 훌륭한 땅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기 고층 빌딩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헬기장, 위에 헬기장까지 있고 여기 높은 빌딩들 아파트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큰 건물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높은 건물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취락지구 마을이고 이 앞에 한참 부지 조성 중인 거 확인되십니다. 해당 물건은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 땅입니다. 도로 포함합니다. 여기는 이미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목을 이미 해놨어요. 분지형 땅입니다. 분지형. 아늑한 분지형 땅입니다. 네. 해당 물건 도로 포함하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분지형으로 여기는 상당히 좋은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고 해당 물건 뒤에 능선 확실하게 있죠. 현무. 앞을 바라다 보면서 우백호 내 땅 능선이고요. 좌청령 옆으로 쭉 빠져나가고 있어서
삼방위로 들어오는 바람은 모두 막아주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 도로 포함하고요. 이렇게 분지형으로 능선에 둘러쳐진 저 능선도 높은 능선이 아니라 나지막하게 아늑하게 그 안에 분지형으로 둘러쳐진 능선이기 때문에 살기 좋겠죠. 이 도로, 요 뒤에 시멘트 도로, 해당 물건지고 뒤에 있는 땅 전부인데 이 도로 조건을 가지고 여기 건축행위가 돼서 사람이 살죠. 여기도 건축행위가 돼서 사람이 삽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도로 조건이기 때문에 저 안에 건축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 우수공사 되어 있습니다. 기본 토목. 이 도로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 도로 해당 물건지예요. 같은 도로 조건을 가지고 여기도 사람이 들어와서 건축하고 살죠. 그러니까 저 땅 건축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전기, 통신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석 석축으로 한 단, 두 단 완전히 토목공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3개, 4개 토목 작업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기본 땅 성형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비용을 안 들이셔도 되는 거죠. 능선이 완만하게 뒤에 분지처럼 둘러쳐진 안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평지입니다. 이 나무가 참나무류 지름이 30cm 이상이 되는 40년, 50년 차 나무 자원도 좋습니다. 탄소 흡수량이 좋다는 거, 그래서 확인이 실제로 되는데 탄소 흡수량이 1600입니다. 1600에서 1900이에요. 여기에 가서 사시면 이 좋은 숲에 둘러쳐져서 여기는 정남향이고요. 분지형 땅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데 지형 조건 상당히 훌륭하죠. 칼라로 보시면 여기 진한 색깔 30도 외에는 노란색 경사 아주 좋은 겁니다. 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구릉지예요. 이 땅은 평균 경사가 15도에서 20도이고 25도에서 30도가 10.35, 30도 이상이 16.5이니까 산지관리법상 25도 이상이 26.87이니까 100% 모두 개발 가능한 땅입니다. 여기는 이미 이렇게 땅을 토목을 기본으로 해놓은 부분은 환경 3등급이고 참나무 지름 30cm 이상 40년 50년 차 나무들은 이쪽에 있고 환경 1등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분지형 평평한 땅 환경 2등급이기 때문에 개발 활용하는 면에서도 장점이 상당히 많은 땅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감정가가 11억이고 앞으로 시가는 242억 이상 하는 땅입니다. 17,000평인데 그 중에 계획관리가 9,124평이나 있습니다. 임야입니다.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해당 물건지는 이건데 뒤에 등선에 둘러쳐져서 앞을 바라다보면서 우백호 좌청룡이 확실하게 형성이 된 안에 폭 박힌 분주형 땅이니까 삼방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모두 막아주고 있죠. 앞에 농경지에서 정면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들어오는 땅이고요. 여기는 이미 부지가 조성이 되어져서 4단으로 그중에 2개의 단은 자연석 석축 공사까지 다 끝났고요. 옆에 자연취락지구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높은 고층 빌딩에 헬기장까지 있는 높은 고층 빌딩 들어와 있고 옆에는 아파트 단지 들어와 있고 이 앞에도 큰 건물 보이시죠?
여기도 큰 건물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큰 건물들 들어와 있고, 여기 큰 건물, 높은 건물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지가 조성이 되어지면서 신도시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옆에 붙어 있는 자연 좋은 조건 좋은 임야 맨 앞자락입니다.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5분 거리, 넓은 개활지 뻥 뚫린 뷰와 그 너머에는 산뷰까지 시원한 앞에 시야각을 확보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감정가가 11억입니다. 시가는 앞으로 242억 나올 수 있는 땅이고 17,000평인데 그중에 계획관리가 9,124평이나 있는 임야입니다. 이 앞부분 이만큼 아래는 모두 계획관리입니다. 여기 1등급이고요. 땅 갈아놓은 부분은 환경 3등급, 이 앞에 여기는 환경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 활용하는데 장점들이 많죠. 이거는 해당 물건지 도로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집이 있었고요. 여기 두 번째 집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해당 물건지예요. 그거를 가지고 타인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앞에 도로 해당 물건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집, 요 뒤에 두 번째 집. 그러므로 도로가 내 땅인데 내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앞에 집 하나 져 있었고 여기 또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내 땅 도로 지분을 도로를 가지고 타인이 집을 졌죠. 당연히 내 땅도 집 짓고 건축 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도로의 폭은 6m, 8m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건축 개발 행위 하는데 대규모로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작업 2개 이미 되어 있고 위에 또 2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17,000평 이내입니다. 계획관리 9,124평 포함이 되어 있고 감정가 11억입니다. 시가는 242억 이상 앞으로 확실하게 추정이 되고 보장도 될 해당 물건은 요거고 자연취락지구 고층 빌딩 헬기장까지 있는 고층 빌딩 들어와 있고 경찰서 아파트 단지 계획도시 큰 건물들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고 부지가 함께 조성이 되어지면서 건물들 들어와 있고 여기도 큰 건물 들어와 있고 앞으로 미래가치 대단한 땅입니다. 이 땅의 풍수 설명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 활용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공매 방송입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땅 활용법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 제대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땅 낙찰 받으시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계약을 하셔야 들으실 수 있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지 마시고 유차렉으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땅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 땅은 감정가가 11억이 넘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억 단위 금액이 떨어졌고요. 땅 활용법 제안해드리는 임야 전문 방송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시면 아래로 쭉 내리시면서 주제별로 보시거나 동영상을 누르시면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특징은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입찰 낙찰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찰 정보는 안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영상 꼼꼼히 보시고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똑같은 정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정보 도움받고
입찰, 낙찰 도와드립니다. 모든 영상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됩니다. 1시간이 넘는 영상들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입체적으로 땅의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 풍수 설명까지 다 하다 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보시면은 공부가 되는 영상들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무슨 이유로 방송을 하는지, 이 방송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입법과 국토균형 발전을 주장을 하는데, 입법은 두 가지, 치유복지, 비가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이 64에서 65%입니다. 그 자연조건 좋은 산에 나라로부터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목적을 가지고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임장정보, 입찰정보 제공하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국토균형 발전 그리고 6차 산업까지 가자. 그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 저는 공양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으로, 공양뉴스는 하는 일이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 무슨 입법을 했고 무슨 공약을 했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주장할 근거, 역량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농업 입법.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팜에서, 즉 임업농업 어업 현장에서 케어 일어나면, 즉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덜란드 그 조그만 나라에 이런 케어팜이라는 곳이 수천 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자연인 편안한 노후생활 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나가서 6차 산업을 일으켰는데 그 6차 산업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서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돼야 되죠. 지금 주간보호센터 등 나라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기관들이 많잖아요. 임업농업 어업 현장에서 사람에 따라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서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로 어울려서 임업, 농업, 어업을 하시면서 6차 산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건강하게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치유복지비가 나라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자. 그게 첫 번째 입법 목적, 본 방송을 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요즘 우리나라에도 캠핑카 트레일러 많이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자연조건 좋은 선진국에서는 나라에서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국민에게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그렇게 즐기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도로망 얼마나 좋습니까? 갈수록 택배는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핸드폰 다 잘 터지죠?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가 있을까요? 탄소 흡수량 좋은 임야,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힐링하십시오. 쉬십시오. 그런 거를 정부에서 주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바로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길,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본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보시면 그런 철학이 반영이 된 영상들이고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상세한 입체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땅 설명을 드리는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다양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의 식견을 높여드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첫 번째, 54분 18초 동안 국토균형발전 본방송을 어떠한 취지로 왜 하는지 KBS 뉴스에 제가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입찰 정보는 안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전에는 저도 입찰 정보를 드렸죠. 작년 구정 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3월 11일 이후서부터 입찰 정보를 안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경매 공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땅 활용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까지 하면서 상세하게 입찰 정보까지 제공하게 되면 동강뷰 공매입니다. 1679만 원 공매예요. 공매가 경매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런데 공매는 말소 기준 권리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도 돈 받고 공매 권리 분석을 안 해줘요. 망신당하니까. 공매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6번 보통 진행을 하는데 6번 떨어지면은 4천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경매는 낙찰자가 없으면 계속 진행해서 아무튼 끝을 보잖아요. 근데 공매는 6번 유찰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 회차 6회차까지 떨어져서 4천까지 떨어졌는데 당국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보류하고 묶어둡니다. 그리고 수개월 지나고 또는 뭐 1개월 지나고 다시 1억부터 시작해요.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경매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는데 물건을 내다 놓고 팔아요. 그래서 쭉 파는데 안 나가니까 재고가 계속 되는 거죠. 연차별로. 그런데 그 재고를 떨이를 해가지고 처리를 경매는 하는데 땡처리라도 해서 근데 공매는 그걸 안 한다고요. 물건 전시해놓고 팔다가 안 나가. 그러면은 가격을 계속 깎아줘. 그렇게 깎아주다가 그래도 안 나가. 그럼 에이. 그리고서는 보류. 그리고 묶어둡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1억부터 시작해요. 아주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공매가 올리면서 만약에 법무사가 돈 받고 해줬다면 망신당한다고요. 공매가 경매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10분의 1 값인데 이게 1679만 원 6480평 공매인데 1679만 원짜리 물건인데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공매와 경매 그 비교를 좀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 6,480평이에요. 동강뷰 하면은 대단한 인기죠. 똑같은 강원도에 있는 평창강 뷰 이것도 대단한 대박이죠. 이 동강뷰 6,480평 1,679만 원 공매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재작년에서부터 시작이 되다가 낙찰이 3번이 됐는데 다시 또 물건이 나왔어요. 이거 이 평창강 바로 접해 있습니다. 5,300평이에요. 방금 전에 동강뷰 6,480평이에요. 공매 동강뷰가 평수가 더 크죠. 그런데 1,679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평창강 바로 접해 있는 평창강부 5,300평 평수도 작은데 이게 감정가가 5억 8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평수 작은 경매 5,300평 평창강뷰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맹지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한 70억, 80억 삽이 들여가지고 다리 안 놓으면 못 건너갑니다. 근데 방법이 있기는 해요. 저 영상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 가격 비교하는 겁니다. 5,300평인데
6억 조금 안 되는 값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훨씬 평수가 큰 6,480평인데 1,679만 원이잖아요. 당연히 공매를 하셔야죠. 그런데 공매는 그런 어려움과 까다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 증거예요. 이 인기 동영상들. 공매 경매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그 낙찰가로 1,679만 원짜리가 2억 3,333만 원,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제공하는 방송을 해서 이거 공매 경매의 역기능이네.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입찰 정보 상세하게 안 드리는 점 이해하시고 공매 경매 여러분을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방송을 다 하고 입찰 정보까지 다 해드리면은 낙찰가 수억 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낙찰 물건들은 감정가 억 단위 물건들은 모두 감정가 기준으로 수억 원 떨어진 거 어느 차수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리니까 수억 원 감정가 떨어진 거 낙찰 받으시면 여러분 수억 원 버시잖아요. 그런 걸 도와드린다고요.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임야 개발 컨설팅 결과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 땅 평균 경사도 26.89도입니다. 산지관리법상 개발할 수 없죠. 진한 색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꿈의 땅입니다. 보존관리가 62,000평, 2차선을 3개나 필지로 가지고 있는 33만 평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km 대단히 큰 땅인데 도로집은 2차선을 3개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33만 평 땅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9,000평까지만 개발하래요. 이유가 조례가 그렇대요. 도로에서 50m 이내에만 집을 지래요. 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km라니까요. 연접 규제를 하겠대요. 연접 규제는 없어진 폐법인데 내가 여기 이렇게 개발하면 사방이 250m 뛰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옛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법인데 이 연접 규제는 지금 폐법입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무슨 권한으로 연접 규제를 한다고 합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설계사무실에서 평균 경사도 26.89도니까 도로를 못 낸다. 저를 초보로 알았나 봐요. 이 설계사무실이. 그러면은 대관령 어떻게 도로 놨습니까? 여기에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계사무실이 그 지역 해당 지자체에서 1등하는 가장 큰 설계사무실인데 33만 평 땅을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기에 제가 차라리 내가 하겠다. 그리고 직접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로망 6개월 동안 직접 측량을 하면서 장장 35,054m, 산정상 627m까지 각각의 고도 위치별로 경사도 몇 도, 도로폭 몇 미터, 총 연장 몇 미터에서 33만 평 땅이기 때문에 비상용 탈출 도로 길까지 35,054m 도로망을 6개월 동안 측량을 직접 하면서 제가 직접 도로 설계를 했어요. 임야 가장 중요한 게 길입니다. 길이 있어야지 뭐 활용을 하든 내가 걸어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사무실에서 2,000평이나 개발하자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얘기하는 거를 제가 사업 대상을 3개의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25도 이상 경사도 센 거 잘못 건들면 산 무너지고 내가 해를 봤죠. 그리고 환경부의 통제도 받습니다. 산지관리법상 개발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무리할 거 없이 땅이 33만 평이나 되니까 자연조건 좋은 건 그대로 둬서 힐링과 휴양의 공간으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원형 보존지구 11만 9,559평은 그대로 둔다. 그리고 개발을 산지 전용 허가 대상 면적을 20만 2,945평을 관광휴양 A지구, 관광휴양 B지구로 두 개로 나누는데, 이때 여러분들 설계 계약을 하시면 요때 보셔야 되는 항목이 평균 경사도를 19도로 낮추기 위해서 25도 이하 땅만 건드리는지, 아니면 그 옆에 붙어 있는 25도 이상 땅도 68,996평이나 포함시켜서 평균 경사도를 낮추는지, 이게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땅 활용할 때 만약에 개발을 하기를 원하시면 많이 개발하기 원하시잖아요. 지가가 확실히 달라지니까. 그럴 때 경사도가 센 땅을 경사도가 약한 땅 옆에 붙어 있는 경우에 토목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은 경사도가 25도 이상 넘어가는 경사 센 것도 같이 밀어가지고, 요즘 뭐 토목 기술 좋으니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땅 개발 활용할 때, 토목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25도 이상 34%나 포함시켜서 평균 경사도 19도로 땅이 워낙 크니까 관광휴양 A지구, 관광휴양 B지구 두 개만 일단 여러 개 넣을 수도 있는 충분한 평수잖아요. 관광휴양단지는 6만 평 이상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보존관리 이쪽 관광휴양 A지구, 여기 관광휴양 B지구로 토목개발 이렇게 하겠다. 마스터 플랜을 지구 단위를 제가 잡은 겁니다. 이 능력과 경험, 실력을 바탕으로 본방송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실력들, 전문성이 모든 영상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상 꼼꼼히 보시면 입찰 정보는 안 드려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땅을 어떻게 해석하고 법규를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땅을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임장정보, 입찰정보 그런 거는 다른 경매공매방송에서 보세요. 다 제공해 주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쭉 보여주고 드론 띄워주고 임장정보, 입찰정보 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시간도 주잖아요.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데 가서 보시고, 본 방송은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계 용역적인 돈 주고 들어야 하는 평당 10,000원 주고 계약해야 이런 거 설계 용역회사에서 설계 잡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요. 그런 거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땅, 요런 땅 각각의 위치 고도별로 땅의 규모 입체적으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이 땅을 낙찰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공매 방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 꼼꼼히 보시고요. 신뢰가 되시면 나 당신한테 컨설팅 받겠다. 그때 문자 달라는 겁니다. 전화 일절하지 마시고요. 남의 시간 빼앗는 겁니다. 문자도 그냥 알아보시는 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도 확정되지 않은 분들 문자하지 마십시오. 모두 제가 그런 거 읽고 답을 하려면 저도 시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남의 시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전화 일절사절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데 새벽에도 막 서너 시에도 오고 제가 일을 못해요. 전화 일절하지 마시고요. 문자도 그런 영상들 꼼꼼히 보신 분의 하나여서 실력, 전문성, 성실성, 매일같이 이런 영상을 1개 이상, 작년 구정전서부터 지금까지 600개 이상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나라 경매공매 최고의 유튜버 30만 명 넘는 유튜버보다 제가 올린 영상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거 모두 인정이 되신 분만 나 당신한테 유료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 판단되신 분만 그때 나 누구고 예산, 용도, 지역 평수 이러니까 나 물건 돈 받고 싶다 그때 문자 달라고요. 그러면 카톡으로 상세 안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도 추상적으로 알아보는 분들 하지 마시고요.
1억 단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1억 이상, 1억에서 5억 단위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시던데 1억에서 5억 가지고 물건 찾으시는 분들은 제게 그런 전문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가입비는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지불하실 의사가 없으신 분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그거 보고 그 안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저도 그거 다 보내드리려면 저도 시간을 투입을 하는 건데 다 보내드렸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입비가 비싸다고 판단하시는 분이면 문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수억 원 떨어진 거 낙찰받는데 여러분들 수억 원 버시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전문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그 비용을 지불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도 그런 분 사절하니까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17,000평 이면합니다. 계획관리가 9,124평이나 포함이 되어 있고 감정가가 11억이고 앞으로 시가는 242억 이상 보장이 된 인터체인지에서 5분이면 들어오는 땅이고 자연철학지구 형성이 되어져 있는 뒤에 자연 그대로의 산인데 옆에 경찰서, 관공서, 고층 빌딩, 위에 헬기장까지 있는 고층 빌딩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 들어와 있고요. 계획도시로 넓은 평평한 평야에 큰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이 됐고요. 택지 조성을 하면서 계획도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앞은 넓은 계알지 평야부에 멀리 산까지 뻥 뚫린 시원한 전망을 확보하고 있는 땅으로 이미 이 땅의 일정 부분은 자연석으로 2단 완전하게 공사가 되어 있고 위에도 건물 그대로 올라갈 수 있게 단작업이 되어 있는 2단의 토목 작업이 더 돼 있는 땅이 포함이 된 뒤에 천문흥선 확실하고 앞을 입구 쪽을 바라다보면서 500호 내능선 포함하고 있고요. 좌청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삼방위로 불어오는 살바람은 확실하게 막아주는 분지형 땅으로 이 땅 풍수적으로 분지형 땅으로 상당히 좋은데 평평합니다. 좌우로 등고선 평평하죠. 여기는 능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평하잖아요. 그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한 130m나 됩니다. 여기도 뒤에 이 평평한 능선의 길이가 150m나 됩니다. 그러니까 능선이 150m 정도 되는 능선이 아늑하게 포진하고 있는 안에 폭 박힌 분지형 땅에 해당 물건은 그리고 요거 택지로 또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이미 토목이 되어 있는 이 땅은 정남향입니다. 땅이 평평합니다. 능선이 그거에 돌려쳐진 안에 폭 박힌 땅이에요. 이 땅까지 들어가기 위한 이 도로 모두 해당 물건지입니다. 그 도로를 가지고 이 도로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 도로를 가지고 타인이 집 짓고 살고 여기도 집 짓고 살기 때문에 이 땅 활용하기 위한 도로 조건도 완벽합니다. 해당 물건 여기인데 능선에 폭 둘러싸인 아늑한 땅입니다. 자, 땅의 상황 보겠습니다. 임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산사태, 그 다음에 먹는 물 있느냐. 이 땅은 산사태 등급이 4등급이 65예요.
무너질 염려 전혀 없는 아주 안정적인 땅입니다. 평균 경사가 15도에서 20도밖에 안 되고 산지관리법상 100% 개발도 가능한 25도 이상 30도가 10.35, 30도 이상이 16.5이니까 산지관리법상 개발하기 위한 25도 이상이 26.87밖에 안 되니까 100%싹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고요. 환경 등급을 보면 임야 개발할 때 항상 최종적으로 환경 등급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그런데 이 땅은 여기에 환경 1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3등급이에요. 여기 환경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1등급을 처음부터 개발하겠다고 덤벼드시면 안 되고요. 이 땅 주변을 보면 환경 2등급이고 이쪽은 환경 3등급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도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옆에 붙어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환경등급이 색깔로 확인해 주고 있는데 해당 물건 환경 1등급 여기는 참나무류가 30cm 이상 지름에 40년차, 50년차 훌륭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옆에 환경 3등급지죠. 이쪽 부분이 관공서 포함해서 고층 빌딩이 개발 압력을 밀고 들어오는 쪽 산이고 여기는 환경 2등급이잖아요. 내 땅 환경 3등급이죠. 여기 환경 3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이라는 환경평가 항목이 있는데 주변에 환경 등급이 이쪽은 신도시 개발되어져서 이미 들어와 있고 환경 현재 3등급으로 평가가 되어져 있고 앞으로 더 개발이 되어지면서 환경이 계속 허약해지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쪽, 남쪽 사면은, 동남쪽 사면은 환경부에서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 주변에 붙어있는 환경의 조건을 가지고 여기 환경 1등급 그대로 유지해라라는 것을 주장할 논리적 근거가 없고요. 이 뒤에 임야도 환경 2등급이 쭉 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가 이 땅을 개발한다고 할 때 군집구조의 안정성, 그 뒤에 붙어있는 산, 연계성, 그 뒤에 붙어있는 산, 환경 2등급인데 개발하지 못한다라고 환경부에서 주장할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100% 개발이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먹는 물은 130m 뚫으면은 물 나오고요. 관정, 비음용, 원해용, 답장용, 전장용, 작물 재배용은 100m 뚫으면 나오는데 신도시로 진행이 되어지는 옆에 이 상황을 보면 당연히 여기 상수도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죠. 내가 원하면. 거리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이거 상수도 공사한 겁니다. 상수도 공사 쭉 해가지고 이 집으로 상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도 여기서부터 요 아래 뭐 얼마 안 되는 길이만 상수도 인입하겠다 하면은 상수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평균 온도는 12도에서 13도입니다. 마이너스 14도까지 밖에 안 내려가니까 온도로 보면 아, 강원도는 아니구나. 판단이 되시죠? 17도까지 올라갑니다. 탄소 흡수량이 1600. 나무가 기타 참나무로 30cm 이상 지름에 41년에서 50년 71%예요. 울패도가. 여기 환경 1등급 지역. 탄소 흡수량 좋은 겁니다. 이런 곳에 가셔서 그 숲세권의 혜택을 누리시면서 살면은 숨쉬기도 아주 상당히 좋겠죠. 건강에. 강우량은 1100에서 12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6보다는 덜 옵니다. 그래도 저건 부족한 강우량이 아닙니다. 사양토고요. 이 땅의 둘레는
1296m인데 도로 여기서 87m 내 땅 도로 지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도로가 103m입니다. 바로 옆에 전원주택 하나 들어와 있었고 여기 전원주택 하나 들어와 있었죠. 그 다음에 도로가 103m 내 땅입니다. 이 도로는. 그리고 요 97m 요 부분부터 이 땅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 안에도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184m까지 직선으로 314m고 경사가 15.49예요. 도로법상 도로가 나옵니다. 요 진한 녹색 이게 여기는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 아니고 일반 산이기 때문에 도로법 경사 요 기준이고요. 이거보다 15.49니까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내는 거 법규상 허가가 되는 경사죠. 그래서 내 땅 도로 이미 나와 있는 거 103m 그 다음에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184m 고도 땅까지 314m 직선 15.49 도로를 내주면 도로 417m 내주면 등고선이 옆으로 평평하게 좌우로 흐르기 때문에 도로를 내거나 길을 이어서 활용하면 17,000평 전체 길, 도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87에서 97까지 도로 103m, 능선 우측 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우측 97m에서 135m 올라가고 14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능선 뒤에까지 내 땅입니다. 142m 내려가고 그 길이가 137m입니다. 그리고 능선 140, 138, 156 길이 151m예요. 요 아래쪽 요 이렇게 좀 삐죽하게 생긴 부분 요거는 국어입니다. 이거는 나라 땅 국어예요. 내 땅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점용허가안에서 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요쪽 요거 국어 포함시키지 않고 내 땅 경계만 쭉 돌아가면 258m고 국어 포함시켜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192m입니다. 119m에서 165m까지 우측으로 올라오는 능선 150m고요. 165m에서 186, 194m까지 길이 188m입니다. 가장 높은 194m, 능선 뒤에까지 더 내려갑니다. 내 땅 193m까지. 뒤에 89m, 112m 능선. 그래서 총 1296m의 땅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도는 가장 낮은 부분이 87m죠. 여기에서 가장 높은 194m까지 직선 412m입니다. 경사 14.56이에요. 상당히 완만하게 한 이 정도 되는 땅이죠. 상당히 완만한 땅입니다. 그 고도차가 107m로 아파트 38층 높이입니다. 이 땅에 대한 상세 감정가, 차수별 입찰가, 컨설팅 회원님 미리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게 드린 정보 같이 참조하시고요. 공시가 1억 5,800 60만 6천 1억 5,800 66만 2,690원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제가 자체 감정을 하면 5억 2,800
87만 5,633원인데 이 땅은 감정이 제가 감정하는 5억 2천보다 더 된 11억 넘게 감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계획화된 도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미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상당히 높게 감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자연성이나 활용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저는 5억 2천 감정하는데 감정평가사는 11억 넘게 감정했습니다. 이 땅 시세는 도로 없는 맨땅, 맹지이면은 13억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땅은 내 땅이 도로를 포함하고 있고 완전하게 건축개발 행위하기 위해서 조건이 모두 갖춰 있기 때문에 241억 이상 하는 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죠. 자, 이 땅, 분지형 땅, 명당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요 안에 이 부분 계획관리입니다. 그 계획관리 9,124평 중에 그거를 포함하여서 분지형 명당 이 부분, 능선을 제외한 아랫부분은 모두 분지형 명당에 포함이 됩니다. 9,522평입니다. 그 중에 여기 이미 땅을 갈아놔서 조성이 된 남향 부지가 2,668평이 정남향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이게 정남향입니다. 석축까지 돼 있고 4개의 단으로 이미 땅이 토목이 되어 있죠. 정남향입니다. 여기에 전원주택 단지 들어가도 되고 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것보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5분이면 들어오는 거리에 있고 옆에는 신도시가 들어와서 형성이 되어지면서 계속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건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도 인터체인지 5분 거리에 있는 교통 물류의 장점을 활용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땅의 값어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훌륭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42억 이상 시가 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캠핑장, 뭐 전원주택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죠. 자연 조건은 좋은데 그런데 지가에 활용되면은 그거는 좀 약간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찰받은 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로 하시면 돼요. 242억 이상 만들 수 있는 땅인데 당연히 저라면 캠핑장은 안 하죠. 인터체인지에서 5분이면 들어오는데 경부고속도로 이 능선은 여기 그리고 여기 모두 여기까지 평평합니다. 능선이 평평하고 내 땅이 능선을 포함하고 능선 뒤에까지 넘어간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능선 명당 이쪽 한 130m 2,405평 이쪽 한 150m 2,405평 해서 능선 명당 4,810평 나옵니다. 그 아래 모두 분지형 명당 9,522평 나옵니다. 부지 조성이 된 남향 2,668평입니다. 각각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 값어치 앞으로의 주변의 상황을 보시고 내가 필요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만큼은 계획관리입니다. 여기 환경 1등급 있는 여기는 기타 참나무로 31cm 이상으로 50년차 나무들이 숲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경사도는 완만하고 100% 개발이 가능한 땅이고, 해당 물건 도로를 포함한 이 땅으로 뒤에 능선, 우측의 능선, 좌측의 능선의 산방이 살바람을 막아주는 분지형 땅으로, 여기 개발이 된 요 땅은 정남향입니다. 땅에 대한 상세 정보 필요하시고 전문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공매 입찰 낙찰 도움 필요하신 분은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만 하나여서 문자 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고 평강하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논증한 책입니다. 갈수록 실추되어져 가는 기독교를 어떻게 건강한, 정상적인, 물론 장점이 더 많죠. 그런데 사회에서 기독교를 보면서 근심거리가 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하자, 제2차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밑바탕을 가지고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기독교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얘기를 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틀린 거예요. 성경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가지 주제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하는 예배자 삶,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저는 성경을 요약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은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종교와 신앙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언행, 나의 삶의 본됨을 통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인정해주고 존중되어지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의 언행을 근거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고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호칭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인데,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계획적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고 계획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주시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축복 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첫째,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생육, 즉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하게 살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치가 나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영논리, 지역논리 벗어나서 제대로 일할 대통령, 국회의원, 직선 정치인, 지자체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정치 무관심 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혐오스러울수록 그들은 그렇게 서로 긁어대야지 진해 유지가 되고 그 골수 지지자들을 바탕으로 편협된 정치를 해 가잖아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무관심하게 투표 안 하시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그나마 뭔가 좀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정치 잘 뽑아야 됩니다. 정치인. 두 번째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리라는 갑질하는 거 아니고요. 사랑으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상향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명령 세 가지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이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는 왕권인데 이 왕권은 원죄 사건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갔다가 그 증거는 성경에 사탄을 세상 신,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사탄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이 넘어갔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학자들이 심도 있게 검증들을 안 했더라고요. 신학자 누구도 이 축복명령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가지고 신학을 논증한 신학자가 없어요. 제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인데 에덴 사건 후에 사탄에게 넘어갔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 사탄이 예수님께 너 나한테 절해라.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현이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으므로 넘겨준 것이 되었대요. 그러면 그 넘겨준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에게 넘겨진 거죠. 그것은 욥기를 보면 욥이 당대 최고의 부자와 모든 가정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한번 뺏어가 보세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거로부터 제가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욥기의 기록을 볼 때 사탄하고 그런 거래를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다면 사탄이 대놓고 누가복음에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 내게 넘겨준 것이 되었으므로 예수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라는 논증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현재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권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사탄을 이기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된 정복하라 다스리라 왕권을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온전하게 우리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가장 큰 폐해가 십자군 전쟁이었고 곳곳에 일어나는 갑질들이잖아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약자 도와주면서 축복명령 3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3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여서 쭉 논증을 했습니다.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인데 단독 교회, 땅에 건물 짓고 대형 교회 짓는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존칭어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일컬어지면 당연히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교도보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상권중고 학원으로 크라운판입니다. 책이 커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쓴 책인데 저는 이름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이름뉴스는 새로운 성명학으로 사회과학 이론이고요. 공개적으로 2009년 7월 2일서부터 세계 최초로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이름의 지수를 분석해서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정치인, 공인, 재벌, 기업 총수, 이름의 지수를 분석해서 뉴스를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누구나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분석한 이름의 지수처럼 의사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혈액형 MBTI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그 사람의 의사결정 패턴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2일서부터 공식 인터넷 신문사로 보도된 공개된 검증된 이론이에요. 대인관계 위한 필독서, 기업인사권자 필독서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으로 추천드리고요. 대기업 인사권자 제 제자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사 발령하기 전에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다른 성명학 아니고요.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 새로운 사회과학 학문으로 이름의 지수를 분석해보면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네. 인간관계적으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네. 현재 가정의 상태는 어떻겠다라는 거를 의사결정 패턴을 보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매 순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누적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뉴스 이름 경영학으로 이름의 지수를 분석해서 보면 의사결정 패턴을 분석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 인사권자들이 제 이론을 배워서 최종적으로 인사 발령하기 전에 이름의 지수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인사 발령을 하는 게 좋겠다 활용을 합니다. 제가 쓴 책이고 이것도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현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충분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손주를 두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이 책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셔서 한번 보시고 손주 이름 한번 직접 장명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그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좋게
그러면 치매 예방 당연히 되죠. 머리 쓰면서 계산해가지고 이름지수 분석해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앞으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새로운 눈을 얻어갈 수 있는 새로운 공부거리가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